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숙입니다. 분명히 다 읽은 책인데 내용이 가물가물할 때 내 머리가 나빠졌나 싶어서 우울할 때가 있죠. 근데 그게 당연한 거라고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글로 읽은 거는 10% 정도만 기억을 한다는 통계가 있는데요. 또 들은 건 20%, 본 건 30%, 듣고 본 건 50%, 말한 거는요, 70% 정도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말하고 행동한 건 자그마치 90%를 기억한다고 하니까요. 읽고 보고 듣고 말하는 거 다 좋지만요. 가끔은요. 오래도록 기억날 추억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요. 오늘 하루 더 부지런하게 움직여 봐야겠습니다. 8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첫 곡은요. F.R. 데이비드의 Words. 네, F.R. 데이비드의 Words 들으셨습니다. 8월 11일 화요일 당신의 전성기 오늘은요 좀 건망증에 대한 얘기로 오늘 오프닝을 해봤는데 정말 언젠가 읽었고 분명히 들은 건데 기억을 한 10% 30%밖에 못하는 사실을 보면서 내가 정말 나이가 들었구나 이러면서 절망했었는데 말하고 행동을 하면 90%까지 기억을 할 수 있다니까 오늘도 더 많이 행동하고 더 많이 움직여 봐야겠습니다. 자, 방송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행동에 옮겨주세요. 문자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샵 0945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나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자, 전성기 퀴즈 정답 보내주세요. 오늘의 문제는요. 이번 주 토요일 8월 15일이 광복절이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8월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광복절 관련 행사들이 열릴 예정인데요. 그렇다면 올 광복절을 광복 몇 주년일까요? 너무 쉬운 문제라서 많은 분들이 정답 알고 계실 텐데 문자로 보내주세요. 샵 0945번입니다. 추첨을 통해서 50플러스를 위한 라이프 케어 매거진 헤이데이 1년 정기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는요. 전성기 법률 상담소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법률 고민들 가지고 오세요.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나를 사랑해줘 한 번 꼭 안아줘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야 수줍은 소녀처럼 늘 마음뿐이지만 행복한 순간이야 YTN 라디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매일 오전 10시 당신의 전성기 오늘 사소한 걱정부터 큰 고민까지 법적으로 명쾌하게 풀어드립니다. 전성기 법률 상담소. 네, 화요일의 남자죠.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김종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잘 지내셨어요? 네, 저는 감기 걸려 좀 고생을 했는데요. 다들 건강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에어컨을 좀 과하게 네, 맞아요. 틀어놓은 이 건물 안에 있다가 밖에 나가면 온탕 냉탕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네. 감기에 좀 취약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예. 아유, 건강 조심하세요. 자, 오늘 한 줄 법률 용어. 네. 오늘은요. 1055님께서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가 뭔지 알려주세요라고 문자 주셨어요. 친고죄. 네. 우선은 친고죄라는 걸 먼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우선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친고죄라는 것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또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지난주에도 저희가 이제 공소
기소 뭐 이런 얘기를 또 한번 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수사기관 수사를 마치고 법원에서 재판을 해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는 검사다. 예, 그거를 저희가 이제 예. 기소 독점주의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예. 이 검사도 모든 수사를 어떤 사건이든 다 기소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친고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지만 기소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예. 왜 그러냐면은 우선은 뭐 국가 뭐 형벌이 이제 국가 형벌권을 국가가 국가 형벌권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 이제 사회 질서의 유지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려들을 고사한 건데 예를 들어서 살인 같은 경우에 만약에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 그건 말이 안 돼.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뭐 살인 같은 것도 금전적으로 합의만 된다면 처벌이 안 된다. 이건 사회 질서 유지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다만 이제 그 범죄의 성격상 네. 그 피해자에게 오히려 이런 기소를 통해서 오히려 명예훼손을 더 가져다 주거나 불이익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범죄들. 네.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고소가 있어야지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에서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친고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뭐 모욕죄 같은 거요. 모욕죄. 기분 나빴어. 네, 그렇죠. 그런 거 이제 사소하게 이제 일일이 어떤 범죄 경중에 따져봤을 때 국가에서 이것까지 하나하나 관여할 수 없다는 취지가 좀 있는 것이고요. 네. 그게 비밀침해죄라든가 업무상 비밀 누설죄 같은 것들이 이제 친고죄였고 사실 이 친고죄라는 게 많이 이제 친숙하셨던 거는 예전에 성범죄의 경우에 그쵸. 친고죄 적용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동 성범죄 네, 그렇죠. 같은 경우도 근데 이게 이제 예. 문제가 굉장히 많이 됐고 예전에 우리 뭐 도가니 뭐 이런 네. 영화에서 뭐 문제가 많이 되면서 사실 네. 2013년도에 이제 이 성범죄 관련 친고죄 조항이 모두 삭제가 되었습니다. 사실 현재 친고죄로 남아 있는 법률이 사실 많지는 않아요. 네. 예, 이런 모욕이라든가 단순 폭행 같은 것만 남아 있는 상황인데 네. 요거 이제 친고죄라는 게 사실 좀 재밌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네. 이 친고죄가 아닌 경우에는 뭐 계속 연장선상이지만 공소시효 안에만 검사가 기소를 하면 됩니다. 공소시효 안에만. 네. 근데 친고죄 같은 경우에는 그 피해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를 하지 못하면 소멸돼요. 예, 고소가 안 돼요. 그러니까 고소 기간이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전에 간통 같은 것도 사실 지금 위헌 판결로서 없어지긴 했지만 그러니까 친고죄였거든요. 그냥 간통 사건 같은 게 발생하면 예전에는 사실 시간 끌기에 급급하는 상황이 많았어요. 6개월 동안 참아라. 6개월 그렇죠. 그런 상황이 꽤 많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친고죄 같은 경우에는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 예를 들어 2명 이상이다. 근데 한 명만 나는 고소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고소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요 해당하는 사람들은 다 해야 그렇죠. 되는 고소가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자칫해서 한 번 고소를 취소해 줬다가는 다시 고소가 안 돼. 이건 뭐 모든 범죄에도 마찬가지지만요. 예. 이런 것들 때문에 친고죄 조항이 다소 갖고 있는 좀 특수한 조항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사실 뭐 친고죄로서 규정되어 있는 법정이 많지가 않고요. 네. 그래서 뭐 예전에 이제 성범죄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올 때나 관심 많이 가졌었는데 뭐 친고죄라는 것은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고 네. 단순히 이제 비교할 수 있는 용어를 하나 말씀드리면 반의사 불벌죄라는 게 있습니다. 어렵네요. 이게 이제 헷갈리시는 건데 네. 친고죄라는 것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반의사 불벌죄라는 것은 예.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검사가 수사를 다 하고 기소까지 할 수 있어요. 네. 다 했는데 재판 과정에서 나는 이 사람이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라고 해버리면 네. 처벌할 수 없는 범죄 이런 것을 이제 제가 반의사 불벌죄 아까 설명을 제가 살짝 잘못 드렸는데 폭행죄 같은 게 이제 반의사 불벌죄가 그렇죠. 되고요. 우리 합의했습니다. 그게 반의사 불벌죄 되고요. 네. 그리고 아까는 이제 친고죄의 경우에는 죽은 자에 대한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는 친고죄가 되는데 네. 이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죄는 이제 반의사 불벌죄가 되는 것이죠. 뭐 이런 이제 구분 용어가 좀 있는데요. 네. 사실 뭐 친고죄나 결국에는 반의사 불벌죄나 결국 고소인이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기소라든가 처벌을 할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뭐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면 개인의 그 보호를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라고 네, 할 수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있어요. 네, 김정호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성기 법률 상담소 즉석에서 여러분의 질문 받겠습니다. 법으로 풀 수 있는 모든 궁금증 문자나 전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0945번이고요. 전화는 02771-0945번으로 거시면 바로 변호사님 연결됩니다.
자,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보기 전에요. 최근에 화제가 된 사건들의 법적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법대로 합시다. 네, 이번 주 주제는요. 끊이지 않는 성범죄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성범죄가 많은 건지 아니면 요즘에 와서 이게 부각이 되는 건지 잘 모르는데 정말 좀 창피할 정도로 성범죄 관련 뉴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네. 뭐 국회의원들 관련된 성범죄 사건 네. 떠들썩하고요. 그리고 또 어제도 그 탈주 특수 강간범이 네, 네, 탈주했다가 맞습니다. 다시 이제 자수를 한 이런 사건을 접하면서 야, 우리 사회에 이렇게 만연돼 있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어느 맞습니다. 정도로 많나요? 근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네. 뭐 워낙에 성범죄 관련 사건에 대해서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네, 좀 더 충격적이었던 거는 네. 오히려 이제 그 서울에 있는 어떤 고교에서 집단 다발적인 어떤 성추행 사건이 있지 글쎄 말이에요. 않았습니까? 이게 사실 학교인지 뭔지 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나눠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네. 그 이후에도 오히려 이제 교사 연수에서는 또 어떤 대학 교수가 성희롱 발언을 하셔가지고 또 직위 해제가 되셨다. 뭐 이런 얘기도 근래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이 우선 저는 뭐 초점을 잡고 싶은 부분은 이 모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성추행 사건이 어쩌면 집약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이 내용을 보시면 사실 이제 한 학생으로부터 사실 시작이 된 겁니다. 네, 한 네. 여학생이 어떤 교사가 예. 다른 교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민원을 접수를 하게 되고요. 네네. 이제 여기서 감사에 착수를 했다가 조금씩 진술들이 확보가 되면서 이게 일파만파 퍼지기 시작하는. 네. 예. 그러니까 뭐 더 이상- 닷새에 예. 한 번씩 성범죄가 있었다. 뭐 이런 뭐 얘기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네. 사건이 많았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것들을 뭐 무마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사실 그런 정황들도 좀 드러나서 감사에 대한 문제도 계속 제기가 되고 있고요. 네네. 또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지금 어느 정도 사태까지 발생을 했냐면 교장을 포함한 뭐 거의 한 교사 5명 정도가 네. 가해자로서 지금 의혹을 사고 있고 여기에 성희롱 피해를 당한 사람은 학생, 여교사까지 포함해서 한 130여 명에 이른다. 아유. 라는 얘기죠. 예. 뭐 이 부분은 진짜 놀라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네. 학교라는 어떤 테두리 안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할 수 있을지 좀 놀라운 부분인데 네. 이 교사들의 이제 성추행이라든가 이런 것의 발생 현황이 굉장히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들을 보면은 네. 2011년도부터 한 40여 명 이러다 2014년도에도 조금씩 늘어나고요. 네. 또 감소세를 보인 듯 하다가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6월 말까지만 해도 뭐 성범죄로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를 당한 교원이 한 170여 명이 이른다. 뭐 경징계까지 포함하면은 250여 명이 된다라고 예.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현행 이제 아동 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실 아동 청소년 대상의 성범죄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한 학교장은 사실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네. 근데 이제 이 교장이 가해자가 그러고 교사나 교자인 경우에는 또 신고 절차 따로 없다는 거예요. 예.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청 등에서는 어떤 법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요, 이 교사들이 학교에서 교육의 현장에서 이런 죄를 저지른다는 거는 정말 아주 어떤 범죄보다도 중하거든요. 네, 근데 상상할 수 이게 없죠. 솜방망이 처벌이란 논란이 많은 게 이런 성범죄 교사들 중에서 한 53.2%가 교단에 남아 있다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예. 이런 경우 어떤 처벌을 보통 받게 되나요? 근데 이게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네. 이게 법의 테두리 안으로 안 넘어오고 교육계 안에서 정리를 하는 상황에서 이런 징계들이 약한 징계들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럼 경찰에 안 보내지고요. 그렇죠. 아. 대부분의 경우에 학교 내부에서 이걸 정리를 하는 상황이 많아요. 사실 저도 뭐 교육인사위원회 같은 활동을 하다 보면은 네. 그 위원회에서 굉장히 경징계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인 상황에서 그 상황을 접하지 못해요. 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을 때는 검사가 강력하게 어떤 법리 사실을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상대방은 변론하는 것인데 이런 단순한 어떤 징계 차원에서는 고소권자가 따로 이렇게 나와서 진술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해자들 네. 그런 사람들 나와서 자신의 처한 상황이라든가 그런 정황들을
뭐 진술하다 보면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예. 또 인사위원회 창피하죠, 그렇죠. 또. 예. 위원회들도 어느 정도 서로 같은 테두리 안에서 같은 활동하시는 선생들끼리. 분들이 네. 적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이런 부분 경진계에서 문제들이 많이 멈춘 경우가 많고 제가 네. 볼 때는 이런 문제들을 좀 강력히 처벌하려면 네. 그 안에서 멈춰서는 안 되고 법의 네. 테두리를 끌고 와야 된다고 저는 봐요. 아. 예, 그렇게 해서는 뭐 왜냐하면 법의 테두리를 끌고 오면 이런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우리나라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죠. 네, 상당히 높습니다. 다만 이쪽으로 끌고 오지 않고 네. 그 선에 마무리하려고 하기 때문에 징계 네. 수위가 낮다라는 어떤 비난을 받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예. 사실 이 학교 안에서의 성범죄가요. 많은 그 뭐 교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네. 이 외에 쳐다보고 있는 학생들한테는요. 또 배우게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선생님도 저러는데 내가 왜 못해 이러는 사람들이 커가지고 국회의원 되고 고위 관계자들 돼서 나쁜 짓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아주 이것을 뭐 교육청이라든지 교육계에서 처벌할 것이 아니라 네. 법적 테두리에서 강력하게. 네, 맞습니다. 아, 예, 오늘 또 새로운 걸 하나 알았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사장님들은 고민이 많다. 우리 가게 와이파이 설치해야 하는데 카드 결제기는 어떡하지? CCTV도 달아야 하는데 올레비즈 성공팩에 맡기세요. 사업에 필요한 IT 서비스를 한 번에. 거기에 휴대폰 통신비 할인까지. 올레비즈 성공팩. 문의 1588-0114. 올레. 트럭 타이어의 히트 상품. 매장에서 RA50을 찾으세요. 금호 타이어.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함께 해주시는 분들 위한 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유해 화학성분 제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세탁 포제로, 탈모 관리의 명가 아미치 0.3에서 탈모 예방 홈케어 세트, 유러피안 스타일의 감성 플라워 압구정 이니스 플라워에서 10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 컬러로 아름다움과 건강 힐링을 책임지는 피부관리점 스파더엘에서 컬러백 트리트먼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1부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도 김종호 변호사와 함께하는 전성기 법률 상담소 이어갑니다. 서른두 살이고요. 꿈을 이룬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26살이고요. 취미 부자가 되고 싶어요. 21살이요. 세계 여행 하고 싶어요. 저는 9살입니다. 50살이 되면 미니어처 제작자가 되어 있을 거예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 기억하시나요? 당신이 꿈꾸던 전성기. 오늘, 바로 지금도 그 꿈은 계속됩니다. YTN 라디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화요일 전성기 법률상담소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김종호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법률상담 필요하신 분 전화 걸려와 있거든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떻게 네. 전화 주셨어요? 네, YTN 방송을 지금 즐겨 듣는 50대 엄선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네. 다름이 아니고, 네. 신용카드를 모르는 사람이 명의 도용을 해서 지금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지금 쓰고 있는데 지금 그게 채권회사에 넘어가서 돈을 안 갚는 바람에 그게 저한테는 채권회사에서 돈을 갚으라고 네. 계속 독촉이 오거든요. 네. 그걸 갚아줘야 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네. 네, 변호사님, 너무 말이 안 돼. 도용되는 네. 거를. 제가 좀 네. 궁금한 게 있어서요. 예. 네. 본인 신용카드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 의해서 도용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제가 증명을 잊어버린 적이 있어가지고. 주민등록 등본. 예. 아, 한 10년이 넘은 건데. 네. 이제 1년 전에 저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네.
1년 전부터 연락이 와가지고 저희 집에 뭐 사유서를 써내라 뭐야 해서 우리 집에도 왔다 갔어요. 네. 네, 근데 그 사유서 써줬는데도 계속 독촉을 해서 그리고 경찰서에서 물어보니까 네. 뭐 10년이 넘으면 안 갚아도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주민등록증을 분실을 하신 사실이 있었었는데 옛날에 그죠? 네. 그것을 네네. 기화로 신용카드가 타인에 의해서 개설이 됐고 네네. 그에 대한 채무가 발생을 했는데 현재 그 회사로 채권 카드 회사로부터 돈을 갚으라라고 독촉이 온다 이 말씀이신 네. 거죠? 그렇죠. 저 채권 회사에서 그러니까.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네. 우선은 지금 상황 볼 때는 신용카드가 본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아서 지금 개설이 됐고요. 그죠? 네네. 다른 누군가가 본인의 어떤 의사라든가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해서 또는 뭐 자기가 본인인 것처럼 선생님인 것처럼 해서 카드를 개설을 한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만약에 그게 사실관계가 맞다면 우선은 채권회사에 그런 사실을 명확히 통보를 하셨습니까? 네, 사유서를 써달라고 사유서 써줬는데도 네. 뭐 필체가 뭐 비슷하네 뭐 그러네 그러면서 갚아고 그러네. 그러시면은요 결국에는 뭐 그쪽에서 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그렇죠? 돈을 갚아라라고 소송이 들어오거나 지급명령 청구가 들어올 수 있는데요. 그러면은 그때 본인이 나는 이 신용카드를 만든 적이 없다라고 적극적으로 항변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네 신용카드를 만들 때 분명히 본인이 서명이 들어가야 되고요. 네. 기타 어떤 확인 작업들이 필요한데 그때 법정에서는 그러면 내 서명이 아니다라는 거를 뭐 어떤 감정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예, 그래서 소송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네. 근데 아마 회사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소송은 못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네. 이 신용카드가 도용됐거나 잘못 개설됐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네, 그게 한 12년 네. 됐습니다. 10년이 넘었으면은 사실 소멸시효도 완성이 됐고요. 뭐 네네. 그 기간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뭐 네. 그런 불완전한 지위에서 벗어나고 싶으시면 사실 법원에다 오히려 나 채무가 없다라는 확인 소송을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네네. 나는 거기 채무를 진 적이 없는데 나한테 돈을 갚으라고 하니까 계속적으로 본인의 지위가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네. 나는 채무가 없다라는 확인의 소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듣기에는 본인이 전혀 관여하신 바가 없는 것 같고 당연히 주민등록증만 분실하신 상황이시라면 뭐 소송을 하셔도 크게 손해보실 일이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사실을 명확하게 정리를 하셔서 그 채권 회사한테 내용 증명이라든가 이렇게 보내세요. 해서 다시라도 한번 이런 식으로 나한테 독촉을 하게 된다면 내가 오히려 소송을 진행을 하겠다. 그럼 사실 소송 비용 문제가 상대방한테 발생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상대방은 소송 비용이 부담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채무 부존재가 한다는 확인서를 써주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예,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시는 게 가장 간편할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저한테는 뭐 그 제가 네 일단 잘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그 명의가 도용됐는데 10년 이상 이렇게 카드를 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특이하죠. 뭐 꼬박꼬박 돈을 잘 카드값을 지불하면서 쓰신 것 같아요. 쓰신 분이. 그러니까 뭐, 본인이 뭐 명의를 이런 경우는 저도 뭐 굉장히 특수한 경우라서 원론적인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네, 연결 중인데요. 자, 연결이 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잠깐 그러면 문자로 도착한 짧은 고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4841님께서 보내오셨습니다. 얼마 전에요. 제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지금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 외도의 상대가 유부녀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 여자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그 여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은데요. 얼핏 듣기로는 그 여자의 남편에겐 얘기하면 오히려 소송에서 제가 불리해질 수 있다고 하더군요. 정말 그런가요? 제가 그 여자의 남편에게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려주면 안 되나요? 그리고 외도 상대인 그 여자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 해오셨습니다. 네. 뭐 사실 근래 이런 어떤 상간 부정행위에 대해서 예전에 이제 불륜으로 간통을 처벌을 했는데 이제 간통죄가 없어지면서 사실 뭐 예전에도 이런 민사성 소송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더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뭐 첫 번째 질문을 포인트 잡자면 상간녀의 남편에게 그러니까 간통을 한 그 여자의 남편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는 것이 문제가 되거나 불리해지지 않겠느냐라고 하셨는데
특별히 그럴 일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특별히 불려질 거 없고요. 모욕죄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네, 없습니다. 특별히 그러려고 오히려 그 상간 여인 남편에게 알려서 공동으로 대응하시는 경우들도 제가 종종 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두 분 다 어찌 보면 피의자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서로 증거를 서로 공유하기도 하고요. 오히려 소송에서도 변호사를 공동으로 선임으로 해서 어찌 보면 좀 소송 비용을 아끼시는 측면도 있고 증거를 서로 조율을 해서 오히려 긍정적인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뭐 알리는 것이 불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요건 이제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실 부분이고 네. 두 번째로는 그 상간한 여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가능한가?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요거는 이제 불법행위를 구성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네. 근데 아셔야 되는 게 여기에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주변에서 소송을 부추긴다거나 이런 경우도 사실 적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 부정행위 자체만으로 위자료가 크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부정행위로 인해서 이걸 원인으로 해서 이혼까지 갔을 경우에는 법원에서 이혼 파탄에 대한 책임 이런 이유를 들어서 위자료가 적지 않게 인정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2천만 원에서 많게는 5천만 원까지. 네. 그런데 이혼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이제 부정행위를 했다는 거, 상관행위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적게는 한 200~300만 원, 많게는 500만 원 선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 소송에 들어가는 본인의 에너지와 금전적인 부분을 고려를 하시고 소송을 진행을 하셔야지 무조건 소송 진행하셨다가는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좀 알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죠?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변호사님 나와 계신데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어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네, 휴가철이고 이제 덥다 보니까 앞뒤로 베란다를 다 열어놓고 있어요. 네. 근데 어느 날부터 이제 아침이고 저녁이고 시도 때도 없이 이제 특히 이제 새벽 12시부터 2, 3시까지 네. 어떤 데 갑자기 자다가 깜짝 놀라서 보면은 집안에 연기가 자욱해요. 왜요? 그러니까 그 담배 연기더라고요. 담배 연기가 있어서 네네. 어떤 때는 방 안에까지 꽉 차요. 어느 집인지 모르니까 네. 너무 답답했어요. 참다가 이제 계속 며칠 반복되니까 이제 애가 또 천식이고 이제 힘들어하니까 네. 그래서 베란다 대고 막 소리 질렀어요. 그래서 담배 좀 그만 피라고. 네. 이제 애들도 막 제발 그만 펴요 막 이렇게 소리 질렀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이제 베란다 들릉 문 닫는 소리가 나고 이제 그렇게 며칠 지나다가 이제 그런 상태가 매일매일 반복되다가 네. 한 번은 이제 상대방이 대꾸를 하더라고요. 네. 뭐라고 하면서 뭐 욕도 하고 그래서 내려와봐 막 이러면서 아래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그래서 그래서 아래층이구나 알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옆인지 아래인지 어딘지 몰랐었는데. 네.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변호사님? 네. 이게 층간 소음이 아니라서. 층간 흡연 문제 네. 요즘에 좀 이것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요. 예. 뭐 이제 과거에 흡연에 좀 관대하던 어떤 시대가 있었었고요. 네. 또 그리고 지금처럼 공동주택 사용자가 많지 않았을 경우에 이런 문제가 사실 크게 발생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협연권에 대한 어떤 권리 의식도 강화되고 공동주택이 생활화되는 부분에서 이런 문제가 지금 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네. 또 본격적으로 이제 무더위 시작되면서 아파트 원룸 등 이제 베란다 문 다 열어놓고 생활하시니까 네. 또 이런 피해와 불만이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흡연 때문에. 네, 이거 괴로울 것 같아요. 괴롭죠. 예. 근데 문제는 현행법상 공동주택 금연과 관련된 규정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이제 공원이라든가 요즘에 버스 정류장, 그쵸. 심지어는 PC방, 뭐 음식점에서 다 금연구역으로 설정해 놓고 있는데요. 네. 이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정작 아파트라든가 이런 곳은 금연시설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사실 모든 공간, 그런 공간은 흡연구역으로 합법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굉장히 문제인데 근데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이게 이제 통상의 그러니까 허용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났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또 이제 대책을 강구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민법상의 규정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토지 소유자는 매연이나 뭐 이런
기타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불법 행위를 구성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네요. 그런데 여기 단서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네. 이 항에 나와 있는 게 무엇이냐면 그런데 이러한 어느 정도의 매연이라든가 이런 어떤 기타 유사한 어떤 피해는 네. 이웃 근접한 토지 사용자끼리 어느 적당한 수준의 것은 용인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적당한. 네, 적당한 수준의 것은 용인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네. 그러니까 이웃 산다고 무조건 아무 소리도 안 들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 냄새도 안 날 수 아무 냄새도 없는 것이고 예. 고개를 고를 수도 있는 것이고 네. 이런 통상의 정도의 것은 용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기로는 이 통상의 수준을 벗어나는 범위일 수 있다는 저는 판단이 들거든요. 네. 그러시다면 우선 요걸 꼼꼼하게 증거를 좀 남겨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심지어는 방 안에까지 연기가 들어온다면은 아마 그러면은 불을 켰을 때 담배 연기의 흔적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네, 네, 네. 그 냄새 정도를 측정하는 어떤 단위도 있을 거라고 저는 보이는데 그런 거를 미리 좀 고생스러우시더라도 준비를 좀 하시는 번거로움이 필요합니다.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아래층을 상대로 뭐 흡연 금지 가처분 같은 거를 한번 신청해 볼 만하고요. 네. 뭐 나아가서 그 손해배상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단순히 이제 강제 차원의 어떤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요. 네. 그리고 건강에 나빠졌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겠죠. 네. 근데 과연 이게 현실적인 어떤 이웃 간에 가능한 것이냐라고 저는 좀 비현실적이라고 보고요. 않죠. 그리고 이게 기계로 측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층간소음 문제와 비슷하게요. 이게 네. 층간 흡연 문제도 그 중앙 환경분쟁조정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그쪽으로 연락을 하시면 중재를 많이 해서 원만한 합의를 낼 수 있게끔 조정을 많이 해주거든요. 네. 그게 아니라면 거기서도 해결이 안 되신다면 저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을 하셔야 되겠지만 네, 네. 뭐 굳이 처음부터 서로 감정적인 대립을 하면서 법원까지 가실 필요 없는 것 같고요. 힘드시죠. 예. 제가 볼 땐 제일 좋은 방법은 음식 하나 같은 뭐 치킨이나 빵 같은 거 하나 사갖고 내려가셔서 좋게 얘기해 보시는 게 제일 첫 번째고 그것도 안 되신다면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에 법률적인 어떤 버팀목을 이용해 보시라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참 답답하실 것 같은데 잘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아까 전에요. 습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제목이 있나요? 라고 3825님께서 문자 네, 있습니다. 제가 뭐 정확한 제목을 모르겠는데 부정사용죄라는 게 있어요.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라는 게 있고요. 네네. 이 신용카드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죄가 경합이 되어버립니다. 부정사용한 것도 되고요. 네. 습득하는 자체에서 절도도 되고요. 절도가 돼요. 네. 뭐 이제 그거를 현금을 인출을 하느냐 카드를 긁느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가 돼요. 네네. 근데 뭐 경합이 돼서 흡수가 되긴 하지만 네. 단순히 신용카드가 하나 내 눈앞에 있어서 이거 뭐 큰 범죄가 아니겠지라고 해서 하나 긁는다. 여기서 자신의 인생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네, 주스면 절도, 네. 사용하면 네. 예, 신용카드 부정 사용도 되고요. 사용제도 예, 알겠습니다. 신용카드가 많다 보니까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런 법적인 문제 알아봤습니다. 이번 주 감사드리고요. 예, 다음에 다시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저 청춘은 사실 시골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사실 힘들었죠. 농사하고 그 부분이 왜냐하면 학교 다닐 때도 도시 학생들은 학교 갔다 오면 뭐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저희 때만 해도 학교에서 집에 오면 밭에 나가서 들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됐거든.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40대까지는 정말 무섭게 바빴습니다. 굉장히 바쁘게 지냈는데 40 넘어서부터는 막 그렇게 바쁘진 않더라고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시간, 많은 사람을 만나는 그 이후서부터는 친구들도 자주 만나기 쉽지 않더라고요. 다 뭐 너무 건강 생각해서 뭐 술도 다 줄이고 그런 시점이 오더라니까 40 넘으니까. 왕년에 여자들은 많이 따라다녔지. 여자들이 저도 연애 박사 소리도 많이 듣고 그랬어. 이렇게 퇴실을 하면서도 참 여자들이 많이 따랐어요. 눈만 맞으면 서로 놀고 이랬어. 그런 세월이 많았었지. 외롭고 슬프면 하늘만 바라보면서
네, 왕년 얘기하시니까 다들 기분 좋으시네요. 자, 오늘의 중심 이번 주 주제는 청춘이고요. 오늘 나의 청춘 시대에 대한 여러분의 얘기 들어봤는데 맞아요. 내가 왕년에 말이야 이런 말 자주 하죠. 근데 그럴 때는 그만큼 시간이 지나갔다는 얘기죠. 별것 아닌 것 같은 지금도 우리의 왕년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야겠습니다. 아침 순절은 10세대의 진화, 글로벌 판매 1600만 대의 놀라운 기록이 당신의 현재가 된다. 마침내 지금까지의 임팔라보다 더 찬란한 임팔라. 2015년 8월 가장 찬란한 준대형 세단이 온다. 임팔라. Chevrolet, find new roads. 임팔라 사전 계약 실시. 미래에는 냄비 뚜껑을 타고 달나라 여행을 할 거예요. 미래에는 악당들을 물리치는 슈퍼히어로가 될래요. 아이들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교육 출판에서 문화 콘텐츠까지 미래를 밝히는 힘. 사장님들은 고민이 많다. 우리 가게 와이파이 설치해야 하는데 카드 결제기는 어떡하지? CCTV도 달아야 하는데. 올레비즈 성공팩에 맡기세요. 사업에 필요한 IT 서비스를 한 번에. 거기에 휴대폰 통신비 할인까지. 올레비즈 성공팩. 문의 1588-0114. 올레. 1년 12달 중 귀병 환자가 가장 많은 달. 바로 8월입니다. 물놀이 후에 귀 건강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아기 있으신 분들 많이 고민하실 텐데 이렇게 외이도염을 예방하려면 귀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게 기본이고요. 수영이나 샤워에 면봉으로 이렇게 휘비는 거 말고요. 수건으로 닦아내거나 드라이기로 말려주셔야 됩니다. 귀 속에 물이 들어가서 먹먹한 느낌이 들 때는요. 물이 들어간 귀를요. 지면 쪽으로 기울인 채 뜀뛰기를 하거나 알코올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요. 귀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여름철 귀 건강 안전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전성기 퀴즈 정답 정말 쉬웠습니다. 광복 70주년이죠. 많은 분들 보내오셨는데요. 선물 받으실 분은요. 5347님 그리고 1092님께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곡은요. 활주로의 탈춤 전해드릴게요. 자, 이 프로그램은요. 라이나 생명과 함께했고요. 저는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좋은 날입니다.